후각을 유혹하는 고소한 냄새에 바삭한 식감, 맛깔나는 튀김 요리는 언제나 군침을 돌게 하죠. 감자튀김부터 후라이드 치킨까지 각종 튀김에도 과학이 숨어 있다는데요. 튀김 요리를 더욱 맛있고 건강하게 즐기는 방법, 사이언스 앤 라이프에서 함께 알아볼까요? 우리나라 대표 회식 메뉴인 삼겹살. 여기에 기름에서 갓 건져낸 튀김 또한 많은 사람이 찾는 음식인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기름진 음식을 좋아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기름진 음식이 몸에 좋은 건 아니지만 너무 맛있어서 끊을 수가 없는 걸 어떡해요. 기름진 음식 속 과학 원리, 어떤 이야기가 숨어 있을지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강원도 춘천시. 뭐든 한 번 빠지면 끝장을 본다는 오늘의 주인공을 찾았습니다. 과연 어떤 거에 빠진 걸까요? 제가 강아지를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좋아해가지고 아이들이 함께 지낼 수 있는 공간을 꾸미게 되었어요. 올해로 펫샵 운영 2년 차인 전미리 씨는 오로지 반려견과 함께하는 시간을 위해 이 공간을 마련했다는데요. 그런데 아이들 간식을 챙기다 미리 씨 입으로 하나, 둘, 뭘 이렇게 드세요? 저도 애들 주면서 종종 먹긴 해요. 왜 드시는 건데요? 제가 튀김 러버인데 평상시에도 감자칩이나 이런 튀겨져 있는 과자 같은 걸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하루에 한 끼 이상은 무조건 튀김류의 음식을 꼭 먹어야지만 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튀김류를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튀김의 그 냄새도 너무 좋고 그 바삭거림, 그 맛, 그것 때문에 너무너무 튀김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사실 여기 있는 게 판매가 되는 그런 과자들이 아니라 그 과자 창고라고 할까? 네,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수시로 일할 때마다 여기서 하나씩 꺼내서 과자를 먹고 있어요. 강아지 사랑과 함께 튀김 사랑에 빠진 전미리 씨. 늘 튀김 과자를 곁에 두고 산다는데요. 튀김류를 어떤 걸 좋아하시는데요? 저는 주로 치킨이나 뭐 닭강정 그리고 또 분식류 같은 김말이나 새우튀김 같은 걸 굉장히 좋아해요. 이렇게 뭐 하나에 빠지면 푹 빠진다는 전미리 씨.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튀김 음식과 같이 기름진 음식을 좋아하는 이유, 바로 우리의 원초적 본능에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튀김을 좋아하는 이유는 조상 때부터 생존을 위해 고열량의 지방을 선호해 왔고요. 지방은 비교적 에너지 효율이 뛰어난 고열량 식품이라 좋은 열량 공급원이고 우리 몸속에서 장기간 저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방을 많이 먹어 몸속에 저장해 두면 생존에 유리했고요. 그래서 우리 DNA는 지방을 선호하는 본능이 생겼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튀김이 맛있는 데는 요리 중 나타나는 화학 반응 때문인데요. 180도 이상의 고온에서 단백질과 당이 결합할 때 일어나는 마이야르 반응으로 100여 가지 맛과 향 성분을 낸다고 합니다. 또한 튀김이 먹음직스러운 갈색으로 변하거나 특유의 달콤함과 고소함을 갖도록 하는 캐러멜화가 우리가 튀김 음식을 좋아하는 이유인 건데요. 오전 근무를 마치고 외출에 나서는 미리 씨. 어디 급한 일이라도 보러 가시는 걸까요? 네, 지금 이제 점심 사러 가고 있어요. 점심이요? 네. 점심을 뭐 드시는데요? 어제 밤부터 제가 너무 먹고 싶었던 게 있어가지고 지금 그거 포장하러 가요. 일하면서 가장 기다리는 시간이 점심시간이 아닐까 싶은데요. 펫샵에서 30분이나 이동해 찾은 이곳. 다양한 튀김꼬치를 맛볼 수 있는 미리 씨가 애정하는 분식집이라는데요. 순대꼬치 2개랑 떡꼬치 2개랑 핫도그 하나 주세요. 지글지글 기름에 튀겨지는 튀김은 보는 것만으로 군침을 돌게 합니다. 왜 점심도 튀김이네요? 네. 점심도 튀김이고 오늘 저녁에도 튀김이지 않을까 싶어요. 튀김은 바로 그 자리에서 먹어줘야 더 맛있잖아요. 포장 전에 한 꼬치 하려는 미리 씨. 지난 밤부터 기다린 순대꼬치 영접의 순간입니다. 제가 순대를 엄청 좋아하는데 그런 좋아하는 순대를 또 튀겨서 먹으니까 더 맛있어요. 사장님 떡볶이도 하나만 포장해 주세요. 굉장히 많이 드시네요. 네. 튀김은 떡볶이랑 같이 찍어 먹어야 더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떡볶이도 하나 더 추가했어요.
튀김과 떡볶이 조합은 실패가 없는 메뉴긴 하죠. 튀김의 고소한 냄새가 매장 가득 퍼지고 포장한 음식을 세팅해 보는데요. 튀김꼬치는 이렇게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 떡볶이 소스가 흠뻑 젖을 수 있도록 올려줍니다. 그런데 튀김의 바삭한 식감 또한 튀김을 좋아하는 이유이기도 한데요. 어떻게 만들어지는 걸까요? 바삭한 식감을 내는 튀김은 식재료가 고온의 기름에 튀겨지면서 수분이 기화되는데요. 이때 기체들이 튀김옷을 뚫고 나오면서 스펀지처럼 수많은 작은 구멍, 다공질 구조로 튀김이 바삭해지는 겁니다. 반죽을 할 때 글루텐 생성을 줄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얼음으로 사용하거나 젓가락으로 반죽을 누르면서 섞어주면 튀김옷이 잘 벗겨지지 않게도 하게 됩니다. 무엇보다 튀김의 핵심은 기름 온도. 식재료마다 열 전도율이 달라서 각 식재료에 맞춰 기름 온도가 달라져야 맛있는 튀김을 맛볼 수 있는데요. 사용한 기름은 산패가 진행되면서 독성 물질이 나올 수도 있어서 재사용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고추나 깻잎은 160에서 170도, 어패류나 고기류는 180에서 190도 기름에서 튀겨야 원재료의 맛과 튀김의 풍미를 살릴 수 있답니다. 튀김은 떡볶이랑 같이 먹어야 진짜 맛있는 것 같아요.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린 점심 식사 시간. 단출해 보이지만 미리 씨에게는 최고의 밥상이나 마찬가지라는데요. 순댓꼬치, 떡꼬치, 핫도그 등 많은 양의 튀김꼬치가 순삭. 남기실 줄 알았는데 다 드셨네요. 이 정도는 기본 아닌가요? 이렇게 튀김을 좋아하시면 그럼 집에서도 많이 만들어 드시겠어요? 시중에 판매하는 기름의 종류가 너무 다양해서 어떤 걸 좀 사용해야 될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주로 포장을 선호하는 편이에요. 튀김 요리의 필수품 바로 이 식용 기름인데요. 카놀라유, 포도씨유, 올리브유 등 그 종류도 다양해 어떤 걸 선택해야 할지 막막할 때가 있습니다. 튀김용 기름에는 어떤 것이 적합할까요? 튀김에 사용되는 기름은 정제가 잘 된 콩기름, 옥수수 기름, 카놀라유, 포도씨유, 홍화씨유 같이 발연점이 200도씨 이상으로 높은 기름을 사용해야 됩니다. 유화제가 첨가된 버터나 마가린 등은 발연점이 낮아서 튀김에 사용하기는 적당하지 않습니다. 특히 올리브유 중에 익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는 발연점이 낮아서 튀김에 사용하기 힘들지만 정제해서 발연점이 높아진 퓨어 올리브유는 튀김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최근 집밥하는 시간이 늘면서 식용유 판매까지 늘고 있는 추세인데요. 무엇보다 식용 기름의 경우 공기와 만나면 산패가 진행되기 때문에 유통기한 내에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사용하면 될까요? 기름의 유통기한은 보통 상온에서 콩기름은 한 1년 6개월이고요. 그 외 정제한 식물성 기름은 한 2년 정도 됩니다. 그리고 주의해야 될 것은 직접 짠 들기름은 불포화도가 높아서 쉽게 산패돼요. 그래서 개봉 후 냉장 보관하면서 한두 달 이내에 먹는 것이 좋습니다. 든든하게 점심을 해결하고 이제 오후 일과를 시작하는 미리 씨. 오후 일과에도 늘 반려견은 함께인데요. 우리 빗질할까? 이렇게 반려견 케어만으로 하루 시간이 훌쩍 지난다는 미리 씨. 오전에 출근해서 강아지들 이제 호텔링 온 친구들 관리나 케어 같은 거를 하고 좀 운동 같이 시켜주고 또 마당에서도 같이 공놀이도 같이 해주고 또 그러면서 하루가 또 금방 지나가는 것 같아요. 강아지들과 하루를 시작해 강아지들과 하루를 마무리하는데요. 그렇게 오후 근무까지 마치고 출출한 허기를 달래려는 미리 씨. 냉장고에서 먹다 남은 치킨을 꺼내는데요. 양이 부족해 보이는데 이걸로 저녁을 해결한다고요? 원래 먹다 남은 치킨으로 만드는 치밥이 진짜 맛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치킨을 주문할 때 소스를 추가하는 편이에요. 점심에 이어 저녁 메뉴도 역시 튀김. 미리 씨의 찐 튀김 사랑이 느껴지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남은 치킨을 다시 데워서 먹는 경우가 많은데 앞으로는 그러지 않아야 한다네요. 왜 그런 걸까요? 튀김 메뉴 중 부동의 인기 메뉴 치킨은 세계적인 패스트푸드 M사 매장 수보다 국내 치킨집 수가 더 많다고 하는데요. 조리된 닭고기를 다시 데워 먹게 되면
단백질 구조에 변형이 일어나 소화 장애 물질이 생기기 때문에 남은 치킨은 차가운 상태 그대로 먹거나 다시 조리해야 한다면 저온에서 데워 먹어야 한답니다. 튀김을 많이 먹으면 고열량으로 인한 비만이나 고혈압, 그리고 고콜레스테롤 등 심혈관 질환의 위험이 높아지게 됩니다. 또한 기름진 음식은 소화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고요. 위 식도 역류 질환을 악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식품을 고온에서 튀기면 재료에 있는 당류가 아스파라긴산과 만나서 화학 반응을 일으켜 아크릴아마이드라는 발암 물질이 생기는 재료도 있어요. 그래서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맛있다고 튀김을 너무 많이 먹는 것은 주의하셔야 합니다. 아크릴아마이드는 120도 이상, 특히 160도 고온에서 조리할 때 많이 생성되기 때문에 튀김 온도는 160도 이하, 오븐 온도는 200도 이하가 적당한데요. 여기에 건강하게 튀김 요리를 먹는 방법이 또 있답니다. 대표적인 고열량 식품인 튀김을 좀 더 건강하게 먹으려면 튀김에 쓰이는 기름을 신선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장시간 조리는 피하고 아크릴아마이드 생성을 억제하는 마늘, 파프리카, 브로콜리 등을 함께 섭취하면 좋습니다. 올리브유에 있는 영양 성분은 열에 약해 샐러드 드레싱 등에 이용하는 것이 좋고요. 카놀라유는 고온에 강한 내열성을 가져 각종 볶음, 튀김 요리에 사용하는 것이 좋고, 포도씨유 또한 발열점이 높아 튀김 요리나 부침 요리에 적합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일, 내가 좋아하는 음식으로 소소하지만 큰 행복을 누리고 있다는 미리 씨. 지금처럼 앞으로도 계속 저희 강아지들이랑 행복하게 지냈으면 좋겠고, 제가 좋아하는 이런 튀김을 계속 건강하게 먹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유 있는 겉바속촉 튀김에 숨겨진 과학 이야기 어떠셨나요? 자칫 건강을 해칠 수 있는 기름진 음식을 건강하게 먹을 수 있는 팁, 잘 기억하셨다가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